세상은 참으로 묘한 곳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 앞서고 패기가 넘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의 황홀기에 접어들면 그 열정만큼이나 깊은 고독과 허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살아온 분들에게 지금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빈곤보다도 어쩌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믿어온 친구, 평생을 자식처럼 돌봐온 인연, 혹은 내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던 가까운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를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통찰은 바로 친절함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에 들어서면 너그럽고 인자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인자함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이용해도 좋다는 초대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특히 내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지렛대 삼아 나를 흔들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의 결단코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내 존엄과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 진솔하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부류는 바로 끊임없이 과거의 나를 소환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그땐 어쩔 수 없었던 선택들을 지금까지도 우려내며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라며 우정을 가장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나이 먹고 무슨 망신이냐 하며 초를 치는 사람, 당신의 작은 성취를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노년을 응원하는 이들이 아니라 당신을 과거의 감옥에 가두어 두려는 간수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이들은 나의 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나의 노후 자금이나 재산 상태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려 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욕망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인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일궈온 땀의 결실이며 당신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줄 보루입니다. 이것을 자꾸만 공유하라고 종용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혹은 교묘한 죄책감을 활용해 돈을 빌려가려는 이들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과실을 먼저 따먹으려는 약탈자일 뿐입니다. 침묵은 때로 금보다 귀합니다. 내 주문머니 사정을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감정의 쓰레기통들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남편 흉, 그리고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부정적인 기운만 전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 자신도 어두운 그늘에 갇히게 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남의 배설물을 처리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오랜 친구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혹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켜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과 단호하게 선을 긋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떠나갈 관계라면 그것은 애초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주며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독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권위이자 품격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꽃처럼 향기를 남겼고 어떤 이는 가시처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그 가시들을 하나씩 솎아낼 시간입니다. 내 정원을 망치는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중한 꽃들이 배겨날 수 없듯이 내 인생의 정원에서도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어리석게 사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를 잃지 않는 법, 그것이 바로 황금기 지혜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처럼 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서 대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입니다. 이 나이에 혼자가 되면 어떡하나, 남들이 나를 보고 성격 모나다고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하는 그 공포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아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인 과거의 나를 가두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당신의 현재 성취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은 꼭 당신의 철없던 시절, 실수했던 순간을 들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만만해야 자신들의 우월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돈 빌려 갔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안 도와줬으면 너 큰일 날 뻔했잖아. 이런 말들은 고마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영원한 채무자로 만들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이런 관계는 독과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발걸음을 응원하지 않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불행을 먹고 사는 기생자일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 경제적 상황을 탐색하는 이들의 심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년의 경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는 부모와 돈이 없는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 서글프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였을 때 은근슬쩍 집을 어떻게 할 거냐느니, 상속은 어떻게 할 거냐느니 묻는 질문들.
그것을 효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진심으로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 질문의 끝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요즘 주식이 좋다는데 그 돈 그냥 두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보세요. 이 말에 혹해서 전 재산을 넘겨주고 뒷방 늙으니 신세가 된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노년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고도의 배려이며 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 돈은 내가 죽을 때 병원비로 다 쓰고 갈 거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세 번째 부류인 감정의 쓰레기통 문제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고질병입니다. 특히 여고 시절 친구나 고향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모임에만 나가면 자기 집안 불행 배틀을 벌이는 사람들. 당신이 즐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는 속도 좋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라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이들. 그들은 전염병 환자와 같습니다. 부정의 바이러스를 당신에게 옮기고 당신이 그 우울함에 전염되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 너도 나처럼 불행하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짧습니다. 그 평화로운 오후를 남의 집안 싸움 이야기를 듣느라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안한데, 내가 요즘 마음 공부 중이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화낼 사람은 화내고 떠나가겠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사과하고 대화의 톤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독사 같은 관계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우정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또한 현명한 사람은 나쁜 친구와 사귀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길을 택한다 고도 했습니다. 첫 단계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 내 계획, 내 재산 상태를 굳이 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수가 줄어들면 신비로움이 생기고 함부로 대하기 힘든 아우라가 형성됩니다. 가볍게 웃어넘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무례한 질문을 던질 때 버럭 화를 내기보다 글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죠 하고 유유히 자리를 뜨는 그 여유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만의 작은 섬을 만드십시오. 취미도 좋고 공부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충분히 즐거운 일을 하나만 만드셔도 사람에 대한 갈증이 사라집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찾으면 꼭 나쁜 사람에게 걸려듭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꿀을 찾는 벌처럼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덕을 쌓는 진짜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70세의 관계를 정리해도 당신에게는 20년, 30년의 귀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전화번호부를 펼쳐보십시오. 이름을 보았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만나고 오면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그 관계의 온도를 낮추십시오. 굳이 싸우거나 절교를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거리를 두는 냉각기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혼은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아름답게 꽃 피워야 할 계절입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노년을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이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정말 나 혼자 남겨지는 것 아닌가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나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 외로움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살립니다. 우리가 평생 느껴온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진짜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와 억지로 웃으며 차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 그 공허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듣고 누운 밤, 그 서슬퍼런 천장의 무게를 견뎌본 적 없으신가요? 그건 고독이 아니라 비참함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비참한 동행이 아니라 존엄한 고독입니다. 존엄한 고독을 즐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이렇게 진했는지, 동네 산책길에 핀 이름 모를 꽃이 이렇게 고왔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감각을 마비시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비되었던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당신의 삶은 비로소 생동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당당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나타납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내가 비굴하게 남의 눈치를 보면 비굴한 사람만 만나게 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단단하게 서 있으면 그 아우라에 이끌려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당신의 과거를 캐묻지도 않으며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서로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노년은 축복입니다. 그런 인연은 어디서 만날까요?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도서관이든 등산로든 혹은 작은 글쓰기 모임이든, 당신이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며 즐겁게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버리는 연습을 하는 계절입니다. 낡은 옷을 버리듯 낡은 인연을 버리십시오. 상한 음식을 버리듯 나를 상하게 하는 감정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새롭고 맑은 지혜가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합니다. 이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로지 당신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결심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품이 있는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다소 차갑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쓴 약이 몸을 살리듯 이 현실적인 조언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